당신은 왜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지 궁금해해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설명할 수 없는 화학작용, 그 마법 같은 클릭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프로이트에 따르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라고 말한다면요? 우리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두 가지 힘으로 우리는 그 영향력을 종종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시그문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우리 가장 강렬한 감정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발견한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알게 될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거나 관계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는 깊은 논리가 숨어 있으며 오늘 저는 이 통찰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뿌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사랑에 대해 결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관심사, 가치관, 심지어 자신과 닮은 미묘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즉시 끌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타인 속에서 자신의 연장선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서 찾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이 나르시시즘적 추구는 왜 커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외모가 닮아가는지, 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격의 일부를 반영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적 사랑은 단순한 현재의 유사성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 사람, 당신이 불안과 싸울 때, 자유로운 예술가, 당신이 전통적인 삶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 이런 종류의 매력은 우리의 미실현된 욕망, 이상적인 자아를 드러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나르시시즘적 사랑이 종종 의식 밖에서 완전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 이상적인 자아를 상징하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매력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도 존재를 모르는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실천적으로 이해하려면 과거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나요? 특정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끌리는 것을 느끼나요? 그 특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측면을 반영하는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적 사랑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유형의 사랑이 우리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과 외부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제한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시적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장함에 따라 이 자기 사랑은 외부로 투사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원시적 나르시시즘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 유형의 사랑은 강력하고 보람 있을 수 있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 속에서 자신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성, 차이점, 복잡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균형 잡히지 않으면 표면적이나 심지어 질식할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식별한 두 번째 근본적인 힘은 아나클리틱 사랑, 즉 지원이나 보호를 위한 사랑입니다. 나르시시즘적 사랑이 유사성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이 유형의 사랑은 보완성을 추구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대표하는 사람, 우리를 완성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랑은 우리의 초기 의존 경험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머니나 주요 보호자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원시적인 관계는 돌봄, 보호, 기본적 필요 충족과 연관된 사랑의 내부 모델을 형성합니다. 성장하면서 이 돌봄과 보호에 대한 갈망은 변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성인 관계에서 종종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재등장합니다. 안전감, 안정성 또는 돌봄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취약한 순간에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강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애착적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아이 같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 파트너에게 부모로부터 받을 법한 돌봄을 찾는 것, 사실 우리는 모두 독립적인 성인으로서도 여전히 안전과 지원을 찾는 그 아이를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그 추구 자체가 과도해져 병적인 의존 관계로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성인 관계에서 종종 원초적인 보호자와의 관계를 재현하려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따뜻하고 보호적인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같은 특성을 보이는 파트너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부재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부재를 고치기 위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부족했던 사랑을 얻기 위한 무의식적인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십 년 전에 형성된 패턴이 여전히 우리의 사랑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애나클리틱 사랑은 왜 종종 보완적인 커플을 보는지 설명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험적인 사람과 가정적인 사람, 꿈꾸는 사람과 실용적인 사람. 우리는 단순히 실용적인 결핍을 채우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결핍을 채우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이 당신에게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반면 마찬가지로 매력적이거나 흥미로운 다른 사람은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역학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가 당신의 아나클리틱 사랑 패턴을 활성화시켜 당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깊은 필요와 욕망을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사랑과 아나클리틱 사랑은 서로 분리된 범주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관계에는 두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존경하는 측면을 대표하기 때문 나르시시즘적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부족한 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나클리틱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패턴을 이상이 아닌 인간 정신의 정상적이고 예상 가능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직된 패턴에 갇히거나 선택이 완전히 무의식적일 때 발생하며 이는 해로운 사이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이러한 요소를 식별할 수 있나요? 현재 파트너나 과거의 중요한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처음 끌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존경하고 자신에게도 갖고 싶었던 것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보완적인 것이었나요? 이 자기 이해는 강력합니다. 사랑의 선택을 형성하는 무의식적 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며 해로운 패턴을 깨고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드가 제시한 사랑의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 나르시시즘적 사랑과 아나클리틱 사랑을 이해했으니 이 무의식적인 힘이 일상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종종 평생 반복되는 패턴을 만드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파트너를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의식적인 스크립트, 즉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따르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종종 생애 초기 부모나 주요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프로이드의 반복 강박 개념은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초래하는 유사한 관계의 순환에 갇혀 있는지 설명합니다. 마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해결하려 하며 새로운 인물로 옛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파트너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애정 어린 관계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과거의 한 부모와의 멀어진 관계를 재현하고 이번에는 고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상처를 지속시키는 치유의 시도입니다. 또는 설명할 수 없이 구원받아야 할 또는 고쳐야 할 사람들에게 끌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패턴은 과거의 가족 역동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타인을 돌보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조건부로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시간을 모른다고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욕망과 어린 시절의 갈등은 우리 안에 살아남아 원래 형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랑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개인적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랑의 선택이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나요? 이는 반복 강박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고통스러운 가족 관계를 재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해로운 관계 동역학 속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끼나요? 때로는 익숙한 것, 심지어 독소적인 것조차 미지의 것보다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시작, 발전, 종료의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나요? 같은 문제가 다른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나요? 이는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 문제가 재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프로이트는 사랑의 선택에서 진정한 자유는 자기 이해를 통해만 온다고 가르칩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해로운 사이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패턴에 반대로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그 패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부모와 같은 파트너와 다시는 관계를 맺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도 여전히 그 원래 관계에 의해 선택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단지 부정의 형태로 말이죠. 정신분석은 우리에게 단순한 부인이나 패턴의 반복을 넘어 나아가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패턴을 깊이 이해하고 무의식적인 부분을 통합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선호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도, 모든 매력은 병리적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적 사랑과 아나클리틱 사랑 모두 인간 경험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유해한 패턴에 엄격히 얽매이거나 선택이 완전히 무의식적일 때 발생합니다. 목표는 무의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더 조화로운 대화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움직이는 깊은 힘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들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정한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패턴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하고 의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더 이상 오래된 대본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욕구와 의식적인 열망을 모두 존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사랑의 두 가지 근본적인 힘, 나르시시즘과 아나클리틱, 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엘레나는 그룹 치료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창의적이고 예술적이며 약간 혼란스러운 남성들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 자신은 매우 조직적이고 실용적이었으며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되는 것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클래식한 사례처럼 보였습니다. 아나클리틱 사랑의 완벽한 예시였죠. 즉, 우리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상대방에게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탐구할수록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엘레나는 어릴 적 매우 창의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이야기 쓰기를 좋아했고 예술가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술적인 부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억압되어 무의식 속으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그녀의 관계들은 그 잃어버린 부분과 재연결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보완성 아나클리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나르시시즘. 그녀의 예술적 파트너들은 그녀가 되고 싶었지만 허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거울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프로이드의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여 화학이나 호환성을 넘어 복잡한 매력 패턴을 창출할 수 있음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의미심장한 사례는 이반입니다. 그는 성공한 경영자로 항상 재정적 또는 감정적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끌렸습니다. 초기에는 그는 이러한 선택을 관대함으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적인 패턴은 더 깊은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감정적 지원을 위해 그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필요로 되는 것이 사랑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가치는 타인에 대한 유용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성인 관계는 이 가족적 역학을 재현했습니다. 의존적인 파트너를 선택함으로써 이반은 자신이 항상 필요로 되고 항상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임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아동기 경험에 의해 왜곡된 애착형 사랑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파트너 중 한 명이 결국 더 독립적이 되자 종종 이반의 지원 덕분에 그는 관계의 흥미를 잃거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의식은 의존의 가족적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는 사랑을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로맨틱한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5세 여성 다리아는 항상 같은 유형의 강렬한 우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직적이고 책임감 있는 반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친구들을 끌어들이며 그들의 드라마가 그녀의 삶에 자주 발생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이러한 동향을 비판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를 추구하며 지속시켰습니다. 이 경향은 그녀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관계에서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녀로서 다리아는 자주 상황을 구원해야 했고 집에서 책임감 있는 어른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이 가족 역학은 너무도 익숙해져서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는 편안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가르칩니다. 다리아가 심리분석의 빛 아래에서 친구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호작용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이 아닌 상호작용에 기반한 관계를 말이죠.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 새로운 관계가 과거의 관계와 같은 패턴을 따르기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적 데자뷰.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평생 동안 형성된 내적 모델에 따라 작동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관점의 힘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패턴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선택의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나리오를 계속 따를지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정신분석의 가장 해방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무의식에 깊이 영향을 받지만 그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변화, 통합, 성장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더 의식적이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성의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의 두 가지 근본적인 힘, 나르시시즘과 아나클리틱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사랑 생활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이 이해의 첫 번째 변혁적 영향은 죄책감과 자기 비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런 질문을 했나요? 왜 항상 잘못된 유형의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는 걸까? 또는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프로이드의 관점은 이러한 패턴이 도덕적 결함이나 성격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훨씬 이전에 형성된 강력한 무의식적 힘의 표현입니다. 이 이해는 우리에게 사랑의 선택을 판단이 아닌 공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남자는 바보나 마조히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멀리 있던 부모의 사랑을 마침내 얻으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혁적 영향은 더 의식적인 선택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패턴을 이해하면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기 전에 중요한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가 진심으로 나와 공명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가 내 무의식적인 스크립트에 맞기 때문인가? 이 끌림은 이 사람이 진짜로 누구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내 무의식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인가? 이 인식은 사랑의 선택을 지나치게 지적화하거나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화학 반응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표는 마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존중하며 동시에 반성하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의 세 번째 깊은 영향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의 변혁입니다. 프로이트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 또는 사랑하지 않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애적 사랑에서는 타인 속에서 우리가 존경하거나 갖고 싶은 자신의 측면을 찾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타인에게 투영하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인가? 내 정체성에 통합하지 않고 있는 내 잠재력의 어떤 측면인가? 반면 애착적 사랑에서는 타인 속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타인에게 충족시키기를 기대하는 필요는 실제로 내 책임이 아닌 것일까요? 타인을 통해 완성됨을 추구하는 내 행동은 얼마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력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반성은 처음에는 도전적이며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심리 구조의 깊은 부분, 종종 취약한 순간에 형성된 패턴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도전 속에 깊은 변혁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시나리오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이끌리는 사랑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성장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무의식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동기는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목표는 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과거와 현재, 깊은 필요와 의식적인 열망 사이에 더 조화로운 대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프로이드의 가장 깊은 통찰은 이 점일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한 사랑은 무의식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의식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의 아이, 안전과 인정의 필요성을 가진 아이와 상호작용과 책임을 지는 성인으로서의 우리를 모두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사랑의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타인 속에서 자신의 반영을 찾거나 타인 속에서 자신의 보완을 찾는 것. 당신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용적인 도구를 얻게 됩니다. 이 이해는 당신의 관계를 단순히 고립된 경험이 아닌 더 넓은 이야기의 한 장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심리적 발달의 역사, 더 의식적이고 충만한 사랑으로 향하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정신분석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일 것입니다. 자기 이해를 통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부하고 진실되며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정신분석 이론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는 프로이드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타인 속에서 자신만의 반영을 찾는 것, 자기애적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 속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는 것, 보완적 사랑입니다. 이 깊은 힘들은 우리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우리의 매력, 관계 패턴, 사랑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하지만 이 이해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이러한 힘을 이름 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제공하는 변혁의 가능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선택을 이끌어가는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며 해로운 사이클을 깨고 더 진실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경시하거나 단순한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해는 사랑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 단순히 강렬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존재로 인해 심장이 뛰거나 한 사람에 대해 집착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정말로 찾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반영인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의식과 감정적 성숙을 통해 두 가지의 건강한 조합인가?
이 반성은 더 의식적이고 성숙하며 궁극적으로 더 충족감 있는 사랑으로 향하는 여정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면 그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이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댓글로 자신의 사랑 생활에서 두 가지 사랑의 힘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느끼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에 구독해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자신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보세요. 결국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은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